요즘 뭐든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건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만 멍하게 있으면 따라잡기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만 느리고 도태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실무와 동떨어진 기초 연습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할 텐데요. 그 결과는 연습의 시간이 좀 더 쌓인 후에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핀업걸 스타일의 인물화를 그리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은 스승은 사실 좋은 사진인데요. 사진의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그림을 그리기 전 사물의 형태를 분석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인물화는 모델이 제일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모델을 소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구하기 쉬운 사진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 연습을 진행하곤 합니다. 직선과 곡선을 활용하여 사진에서 형태의 키가 되는 선을 추출한 후 정보를 지워보면 사진의 정보를 압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인물 사진을 분석하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어두면 그림을 공부하는 좋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인물화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묘사가 어려운 부분은 바로 얼굴인데요. 얼굴의 형태와 더불어 이렇게 상반신의 제스처를 파악함으로써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직선을 사용하여 사진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실제의 형태가 첫인상에 비해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악한 사실들이 쌓여갈수록 형태를 접근하는 자신만의 감이 생길 것입니다. 인물의 비율을 획일화하여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모델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루미스가 제시한 인물들이조차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판타지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확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꾸준히 확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모델은 아나토미 툴즈에서 제작된 남성의 인체 모형인데요. 도면 또는 그림으로만 인물을 공부하는 것보다 형태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실습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려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인데요. 인물의 비율을 직접 그려보면 이론으로 설명하기엔 디테일한 정보를 몸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결국 하나의 기준점을 숙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덩어리를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밀도로 표현된 조형 교재들을 보고 직접 관찰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빛을 고정하고 모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면 하이라이트가 빛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해되실 텐데요. 둥근 형태와 같는 부드러운 하이라이트의 표현과 각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해보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차이들을 이해하고 나면 두 가지 표현의 성질을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한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결국 학습의 목표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 활용할 묘사의 기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 인물화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 비례도인데요. 문제는 실제 인물을 묘사해보면 루미스의 비례도와 괴리감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비례는 기준점의 역할로만 활용하고 사진의 다양한 비율을 확인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외곽의 큰 라인을 직선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선들을 잡아가며 묘사를 진행합니다. 직선 묘사가 중요한 이유는 형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함인데요. 몇 개의 적은 직선으로 묘사를 한다는 제약이 오히려 사물을 보는 객관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선만 남기고 사진을 지어보면 비례와 형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형태를 이루는 기본선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뒷모습을 그릴 때도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뒷모습은 성적 매력을 어필한다는 부분에서 자칫 사물을 보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실제보다 크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비율이 흐트러지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선의 사용은 과도한 시각적 탐닉을 주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루미스가 제시한 비례가 완벽한 비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물화를 시작하는 분들이 한 번쯤은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루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가들이 팔등신 비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진과 비교하여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면 사람의 체형은 정말 제각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점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비례를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해하고 망망대행 같은 그림의 세계 어딘가의 표준이라면 이 비례를 지도삼아 여행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다양한 모델들의 사진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게중심의 변화를 가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반과 어깨의 각도가 다르고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포즈입니다. 이 포즈는 중세 예술가들의 인물을 묘사할 때 많이 활용되었던 콘테라 포스트라는 포즈인데요. 현대의 여성 모델들이 포즈의 여성성과 생동감, 우아함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진을 보며 인물화 연습을 할 때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주 보게 된다는 부분은 실제로 작업에 자주 활용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네, 모든 유행이 그렇게 전파되는데요. 누군가 시작하면 그것을 좋게 본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그 현상이 반복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림도 그런 대중의 눈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유행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의 전신을 그릴 때 포즈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게중심인데요. 무게중심은 지면을 기준으로 무게를 받치는 골반의 각도와 흉곽의 각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반과 흉곽을 도형으로 치환하여 그려보는 기법은 초보자가 무게중심과 포즈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실습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기초 포즈 연습을 할 때 포즈의 기본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처럼 라인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과정도 포함하여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완성의 경험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같은 지식이 있는 작업자를 비교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작품의 완성도의 차이는 완성의 경험치와 센스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공평하게도 한정적인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완성의 경험치는 완성하는 습관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연습을 하더라도 일정 구간을 허들로 정해놓고 허들을 뛰어넘는 연습은 학습을 마무리하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림 공부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보느냐도 포함되어 있는 말 같습니다. 요즘엔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좋은 교재들이 시중에 많은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교재들을 구매하여 자주 눈에 익혀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검색을 해도 쉽게 이미지를 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이미지를 보는 것은 축적되는 정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조형 자료를 눈으로 많이 봐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즈를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인물화는 모델의 포즈와 비율에 따라서 같은 포즈라도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포즈와 비율을 전부 연습할 순 없지만 습관적인 비율 체크 연습을 통해 눈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선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곡선으로 보는 세계의 느낌은 많이 다른데요. 직선으로 비율과 각도를 체크하고 곡선으로 면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효율적인 이미지 인지가 가능합니다. 핀업걸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포즈는 서있는 포즈보단 앉아있는 포즈와 누워있는 포즈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픽사베이 같은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여 연습해도 좋고요. 요즘엔 아트스테이션에서 다양한 인물 사진 세트가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구매하여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진의 각도와 포즈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포즈와 구도는 사실 한정적인데요. 크로키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는 포즈의 선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도형적인 접근으로 포즈를 분류해가며 익혀가는 방법도 포즈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앉은 포즈를 기계적으로 구분해보면 그 개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실 텐데요. 우선 구도적으로만 본다면 많이 사용되는 구도는 정면과 측면, 옆면 세 가지 비율이고요. 포즈의 유형으로 본다면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는 등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중앙에 놓는 세 가지의 경우와 손과 발의 세부적인 제스처 등의 조합에 따라서 포즈와 구도가 형성되는데요. 보통 그 안에서 미세한 차이를 두고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포즈와 구도만으로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본이 되는 포즈와 구도는 사실 한정적인데요. 여기서 모델의 체형과 비율, 의상, 헤어스타일, 표정과 조명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이미지의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즈와 구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림의 기본이 되는 한정적인 경우를 손에 익혀서 공통적인 부분에 불필요한 관찰을 줄이고 그림의 정체성이 되는 바로 이 변화 요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흐름의 방향은 누구나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작은 변화 요소가 갖는 디테일이 오히려 작가의 성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도가 정면에 가까울수록 대칭 포즈가 만들어지고요. 측면이나 옆면에 가까워질수록 비대칭 포즈가 만들어지는데요. 비대칭 포즈를 그릴 땐 동물을 그리는 방법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옆면이 대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의 경우 엎드린 포즈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앉은 비대칭 포즈는 엎드린 포즈에서 90도 돌려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보통 순서는 화면 가까운 요소부터 먼 요소를 순차적으로 그리면 묘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웅크리거나 뭉쳐있는 포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루엣의 내부 형태보다 외곽의 형태에 집중하고 내부의 요소들은 덩어리로 그룹화하여 처리하면 묘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부의 요소들은 화면에 가까운 요소부터 먼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중첩하여 묘사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다양한 포즈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실제로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트스테이션에서 연습할 만한 이미지를 찾아서 구매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는데요. 바로 구매하여 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저도 틈틈이 자료사진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외곽 라인을 큰 직선으로 설정하고요. 곡선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형태를 잡는 과정이고요. 사진 체크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형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톤을 깔고 채색을 진행합니다. 라쏘로 깔끔하게 색 용형을 지정해줘도 좋은데요. 오늘은 손맛을 내기 위해 거친 브러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피부의 어두운 톤으로 1단계 명암을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와 거친 브러쉬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이제 러프하게 밝은 영역을 설정합니다. 저는 소프트 라이트 레이어를 추가하여 흰색을 칠했습니다. 대강 음영 설정이 정되었으면 이제 노멀 레이어를 추가하여 형태의 외곽을 다듬으며 이미지를 정리합니다. 이때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붉은색으로 피부톤에 생기를 넣습니다. 보통 볼이나 관절, 피부가 접히는 곳에 터치를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기계처럼 각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암의 흐름을 부드럽게 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잠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단계인데요. 불필요하게 묘사된 선도 지워주고 명암을 부드럽게 다듬고 외곽을 정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디테일한 스케치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눈이나 코, 이목구비의 형태도 지금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림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고요. 메인 히사체를 묘사한 만큼 주변의 소품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라인 스타일을 활용했기 때문에 의자에도 라인을 추가하여 이미지를 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중간에 탁색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강조합니다. 탁색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 그림이 칙칙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묘사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대로 연습을 마무리해도 좋지만 재미있는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커를 상징하는 줄무늬와 섹시한 무드를 주기 위해 전신 스타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림 여행에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